안녕하십니까,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 대비 논술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제 소개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은 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편입 논술 연대 기준으로 지금 9년차 접어들었죠. 첫 해부터 수업을 진행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연간 커리큘럼을 생각하실 때 떠올려야 될 것은 연고경 편입 전형입니다. 편입 전형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논술로 뽑는 학교는 연대, 고대, 경희대 세 군데밖에 없죠. 근데 1단계 모든 편입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 전형이에요. 근데 연대와 고대는 보시다시피 1단계가 논술입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2단계가 논술이죠. 배점이 조금 다릅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가 지금 3년차 접어들었고 연대가 9년차 접어들었어요. 고려대가 아마 나중에 왔기 때문에 연대를 거의 벤치마킹해서 아주 비슷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단계 논술이 100점입니다. 총 15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뜻인데 물론 1단계 선발할 때는 논술만으로만 뽑습니다. 150점 만점에 100점을 뽑는 것이 아니고 1단계는 논술만으로 100% 논술로 뽑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면접과 서류가 있는데 조금 바뀌었죠. 이번에부터 2019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간호학과만 예외. 여기도 예외가 있죠. 간호학과는 물론 일반 편입에서도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학과는 일반 편입 면접 삭제. 그리고 학사 편입은 물론 면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 학생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서류 심사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사업계획 쓰실 때 아주 전력을 다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단계는 논술, 연대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논술 100%로 뽑는 것도 같습니다만 총점에서 배점은 60점밖에 안 돼요. 60%밖에 안 되고 2단계는 고려대가 연대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서류와 면접이 각각 20%씩 들어갑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서류와 면접이 합쳐서 2단계 점수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150점 만점에 50점. 근데 총점이 150점이다 보니까 50점이지만 3분의 1, 33%쯤 되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류 20%, 면접 20% 각각 모든 학과 일반 학사편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단계는 공인영어로 대치됩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는 2단계만 논술 시험이 있는데 시험 시간이 시험 날짜가 한참 뒤에가 있죠. 1월 중순에 봅니다. 그 이유는 1단계가 공인영어, 2단계가 논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류와 면접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희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대학교 성적이 좀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경희대는 아주 좋은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술만 잘 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1단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영어 성적의 중요성은 연대 고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약간의 역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1단계 성적이 영어 성적이다 보니까 성적이 높을수록 좋습니다만 연대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높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 높은 점수만큼의 혜택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문학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외 일반 학과에서는 공인영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커트라인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마침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 볼 때 최저학력이라는 게 있었죠. 국영수탐, 2개 영역 합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준비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시고 아마 알고 계실 거로 생각되지만 이 부분부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연간 커리큘럼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연간 커리큘럼이니까 월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월별이라고 하시면은 혹시 1월달 공부하는 것은 1월달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단계별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수업은 일단 2개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달에 개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 2월이 개강달이고 새로운 컨셉은 또 3, 4월 그리고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홀수달이 개강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짝수달 개강하는 수업은 보통 단기 집중 강좌입니다. 단기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보통 논술이 지금 거의 정착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논술 같은 경우는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단기라는 것은 4주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기 과정은 대부분이 짝수달 개강을 합니다. 이거 현강을 수업을 하신 학생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 좋고 인강 수강생 같은 경우는 그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좌가 어느 시점에 개설되는지를 아는 것이 본인 연간 계획 잡을 때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요. 우선 1단계 보시면은 유형 기본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요거는 1단계라고 말하지 제가 1월이라고 말하지 않죠. 1월 달부터 진행을 합니다만 모든 3월 개강 달에는 반드시 개설되는 수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언제 수업을 시작하든 맨 먼저 수업하시는 부분은 요 기본 유형편 수업입니다. 색깔이 빨간색 조금 안 보이시는데 여기 논제 파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논술을 처음 하시는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때 했지만 잠깐 했던 학생들은 논술이 정답이 없을 수 있다.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문제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틀렸습니다. 일부 맞는 말이라고 하는 뜻은 제시문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일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논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논술은 크게 논제랑 제시문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논제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질문은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몇 개 안 됩니다. 다 해봤자 많이 잡아도 10개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제에 대한 대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봐도 마찬가지. 연대가 지금 8번 시험 받고 금년이 9번째라 그랬죠. 고려대가 2번 받고 금년이 3번째. 이런 식인데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 패턴이 정해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패턴을 연구해서 요 논제 패턴별로 여러분이 답안 작성법 그리고 분석 방법 그리고 답안 구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수업. 이것이 기본 유형. 기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공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는 쟁점 심화입니다. 쟁점은 아까 논술이 논제랑 제시문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랬죠. 제시문에 대한 건데 제시문은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는 배경 지식, 두 번째는 독해법. 독해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늘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전달하는 데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적을 뿐더러 배경 지식이란 범위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그 빈출되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2달, 8주 정도 쟁점을 직접 공부하는 방법. 이것이 쟁점 심화 수업이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2달 만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업은 2달 만에 끝나요. 이거 1년 동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콤플렉스 가질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정보들이 논술 정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을 텐데 거기에 나온 뉴스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 다 논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하나의 틀은 갖춰 봐야 되기 때문에 쟁점 심화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가면은 2단계가 고대 기출이 밑에 혹이 쏙 올라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유경험자들 그러니까 고등부 때 논술을 6개월 이상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수시 논술로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은 편입 논술을 1학년 때부터 준비해 왔거나 등등 해서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 유경 기본이 끝난 다음에 쟁점 심화보다는 바로 고려대 기출 수업으로 가도 됩니다. 기출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구분하는데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출 수업 할 때는 반드시 고려대 기출을 먼저 공부하세요. 그 이유는 논제 유형이 고대 기출이 앞부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연대 기출이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다고 고대가 쉽고 연대가 어렵다. 그건 절대 아닌데 논제 패턴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1번 요약형이 나와요.
요약형은 모든 기본 유형에서 처음 배우는 수업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수업이고 요약이 끝나면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 분석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대 1번에서 요약을 다룹니다. 400자 요약.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대 기출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체계상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학생들은 3월 달부터 바로 고려대 기출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강에서는 고대 기출 수업과 정점 심화편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8주 수업입니다. 그리고 3단계 가면은 자, 위에 노란 색깔과 밑에 색깔을 구분하세요.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점 심화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다음 수업이 이제 고려대 기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템포 늦게 진행이 되죠. 정점 심화편을 들어야만이 고대 기출 정도 접근하는데 좀 이해에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고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은 바로 고려대 기출로 가도 괜찮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파란 색깔 고대 기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연대 기출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는 만약 1월 달부터 진행했다면 이제 5, 6월 달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단계 7, 8월 달이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역시 위에 라인은 고려대 기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연대 기출 되겠죠. 자, 밑에 라인은 고대 기출, 연대 기출 끝났잖아요. 이 학생들은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심화입니다. 그 유형 심화란 것은 연대 고대에 출제가 되었던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심화시킨, 즉 어려운 주제들을, 어려운 제시문들을 갖고 물론 기출문제 나왔던 제시문들을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 수업을 말합니다. 실전에 가깝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모든 수업은 실전 연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라인도 여기까지 오면은 연대 기출까지 끝났잖아요. 밑에 라인은 고대 연대를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유형 심화편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죠. 자, 물론 여러분 어렵게 준비하는 것이 무조건 좋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덜 된다. 그런 난이도랑 여러분의 공부의 어떤 성과는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라인을 따라가는 학생은 너무 걱정할 거 없고 또 밑에 라인 따라가는 학생도 본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얼마든지 위에 라인으로 따라가는 게 좋아요. 금년에는 이와 같이 투트랙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약간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냥 일관되게 진행했지만 이 부분은 아주 원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은 1차적인 1학기가 끝납니다. 7, 8월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9월 달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갑니다. 이 실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수업은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실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요 하프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하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 보통 2시간 가정했을 때, 자, 고려대는 80분, 연대는 120분, 경희대가 120분, 고려대만 80분인데 일단 120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하프라는 것은 60분 정도 일단 같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 말은 이전까지는 실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지 않고 선생님 강의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하프로 진행하는데 한꺼번에 바로 2시간짜리 문제를 풀기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선생님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물론 요때는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붙습니다. 연고대 밑에 라인으로 따라오는 학생도 요때부터 하프로 갑니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5단계부터는 이제 모든 강좌가 하프 실전으로 가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까맣게 지금 생긴 자기소개서가 하나 올라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입시 전형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고려대가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고려대는 원서를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원서 접수는 언제냐면은 12월 초에 했습니다. 연대랑 고대랑 접수 시기가 비슷합니다. 경희대는 얘네들보다 조금 늦게 접수합니다. 하지만 연대 고대는 거의 같이 접수하는데 하루 정도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고려대는 자기소개서를 원서 접수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돼요. 물론 접수 마감 이후 하루 정도 수정 시간을 주긴 줍니다만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연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자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논술 시험 끝나고 준비해도 괜찮아요. 한 2주 정도 시간 나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겨울 방학이고 기말고사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거 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 시점인데 이때 연대 자기소개서 작성이 됩니다만 고려대가 어차피 모든 학생이 제출해야 되고 또 고려대 준비한 학생들은 제 경험상 거의 99.9%가 연대도 같이 응시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려대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대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퀄리티가 높아가요. 일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와 연대가 자기소개서 항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예전에는 연대만 있을 때는 연대 논술 시험 끝나고 해도 괜찮다 그랬죠. 하지만 고려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9월 달부터 해야 됩니다. 이 시점은 추석입니다. 제가 늘 그 추석 연휴 때 학생들과 자기소개서 때문에 씨름을 하고 거의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편입생들은 재학생이 대부분이라서 선생님과 첨삭 시간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요태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게 중간고사 했죠. 10월 달에. 또 12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기말고사 했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시간 절대 안 나옵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일정 커리큘럼에 반드시 9월부터 자기소개서 항목 아주 굵게 체크해 두시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한번 봐두세요.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연대가 8년째 접어들었지만 저 9년째 접어들었지만 8년차 자기소개서는 1년차 나왔던 자기소개서가 단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2년째 됐지만 역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거 작년 걸 보시고 본인한테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빨리 보충할 수 있을 때 보충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다. 커리큘럼에. 자, 그 다음에는 풀셋입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11월 달, 12월 달인데 요거는 2시간짜리 시험입니다. 즉 고려대 같으면 80분짜리 시험이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 여러분이 시험에서 하는 그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번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은 뭐 선생님한테 뭘 배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연습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한테 첨삭을 물론 다 받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수업들은 반드시 첨삭이 붙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반드시 읽고 자기소개서는 첨삭 한 번으로 안 돼요. 여러 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1월, 12월 마지막 과정에 있는 풀셋은 여러분이 쓰기를 많이 하고 선생님은 이제 실제 첨삭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첨삭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신데 물론 수업 중에 해제는 다 하겠죠. 그리고 이때도 자기소개서 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은 직전 파이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만약에 시험이다. 시험은 토요일에 봅니다. 아마 연대고대 시험 날짜도 여러분이 달력 보시면 나올 겁니다. 원래는 아마 하루 빨리 진행되고 있죠. 고려대가 12월 15일 날 시험을 받고 일주일 뒤에 토요일 날 연대가 12월 22일 날 12월 15일 날 고대가 받고 12월 22일 날 연대가 받는데 그 날짜 비슷한 날짜에서 토요일을 찾으면은 금년 시험 날짜일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해마다 비슷하게 왔으니까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연대가 12월 23일 날 받고 고려대가 12월 16일 날 봤어요. 일주일 전이니까. 그것이 이번에는 하루 땡겨져서 15일, 22일 됐고 이번 달력 보시면 아마 또 하루 땡겨졌는가 뭐 비슷할 겁니다. 그 날짜에 연고대 시험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보는 주간은 그 학교를 좀 집중 연습할 필요가 있겠죠. 한 3번 정도 연습하는 게 적당합니다. 뭐 2번, 3번, 4번 정도인데 시간표 따라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고 그게 직전입니다. 직전 파이널 수업이고 여기 끝나면은 역시 연대 자소서 이때는 연대 거겠죠. 고려대는 접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구술 면접까지. 면접은 연대가 일반 편입에서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앴기 때문에 학사 편입 위주로 할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연고대생이 거의 99% 일치합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어차피 면접을 일반 편입에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이것도 몇 번의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연습하지 않고 연습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이게 1년 연간 전체적인 계획활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개별적인 각각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논제 분석해서 유형을 파악하고 이제 구조를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이게 실제 수업할 때 여러분이 논제 분석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고 그냥 짧게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제시문 분석, 요거는 독해법입니다. 독해법인데 이제 실제 뭐 키워드로 찾고 단락별 요지, 단락간 논리, 그리고 전체 논지, 그리고 제시문과 논리적 관계. 요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봐두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실제 수업할 때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늘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독해법입니다. 실제 아마 눈치 빠른 학생은 금방 눈치챘겠지만 앞부분은 논제에 대한 분석, 그죠? 후반부는 지금 독해법이죠. 그래서 논제 분석과 독해법, 제시문 분석 두 가지로 수업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핵심적인 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그리고 요 묶어서 창의적 독해,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기본 유형 체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유형편이라는 첫 번째 제1단계 수업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영역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요약 영역, 그리고 요약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요약 단순형 기본형이 나옵니다. 요게 고려대 1번 문제입니다.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예요. 제시문 한 개만 요약시키는 문제. 요게 첫 번째 요약 기본형 또는 단순형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약 종합형, 그래서 여기는 비교랑 분류가 들어갑니다. 비교는 모든 대학 다 나옵니다. 이거 어느 학교 나온다 안 나온다 따질 거 없이 다 나오고, 분류는 이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1번 문제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1번 문제만 나오는 특이한 문제인데 어쨌든 편입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적용 분석입니다. 적용 분석 구조는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제1단계 수업의 기본 유형편 수업의 실제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적용 분석 내용은 크게 설명과 평가로 구분됩니다. 푸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결론만 좀 달라요. 중요도는 여기서 평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설명형도 같이 출제되고 풀이 방법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책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적용 분석까지가 상권입니다. 그리고 논술평가부터 하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자기견해. 아마 논술을 안 해본 학생은 논술은 창의적이고 내가 뭔가 잘 써야 될 것 같은 창의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 따라 달라요. 자기견해라는 항목이 붙은 요 내용부터가 비로소 창의적입니다. 그 앞까지는 전혀 창의적이잖아요. 창의적으로 쓰면 오히려 논점 이탈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또 입장 선택이 있고 대안 제시가 있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나왔습니다. 입장 선택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1회차 첫 회에서 나왔습니다. 인문사회 각각 이번에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2017 사회계열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나왔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고려대는 어떡합니까?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두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표본이 좀 적죠. 하지만 고려대는 수시 논술, 우리가 모든 논술은 대입 논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대입 수시 논술에서는 고려대가 자기견해를 가장 많이 출제했던 학교입니다. 매회 빠짐없이. 그래서 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텍스트죠. 근데 도표라든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지는 뭐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하지만 도표는 사회계열 쪽에 경희대 사회계열, 연대 사회계열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고, 고려대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려대가 실제 대입 수시 논술에서도 도표를 자주 출제했고 특히 수리 논술을 출제할 정도로 고려대는 이걸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아직은 출제 안 됐지만 언제 출제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표 해석형까지는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1단계 수업 내용이고, 자, 정점 심화편 아까 보셨죠? 이거는 상권 주제입니다. 크게 봐서는 이 논술 주제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사회로 가서 국가로 가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까지 확대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지금 1장, 2장, 3장이 상권 주요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권 주요 테마 점점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서 시작해서 현대사회로 넘어오고, 현대사회에서는 다시 인간 대 인간에서 인간 대 사회로, 국가 대 국가에서 국제사회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외 영역, 즉 자연이 되겠죠. 그렇게 논의가 점점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 논술 주제들이 이런 각각의 테마 속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3단계 이제 고려대 기출이었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좀 잘렸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고대 논술은 두 개밖에 없죠. 사실은 2018, 2019. 근데 고대 기출로 8주 동안 무슨 수업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보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출 1, 2가 2019 편입 논술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요거는 이제 편입 논술까지고, 그 다음 여기는 2008 고대 모의라고 됐죠. 2008, 2008, 2011, 2011, 2014 연도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 순차적으로 안 갔을까? 그래서 기출 1, 기출 2, 기출 3, 기출 3까지 여기까지는 편입 기출입니다. 이걸로 수업을 당연히 먼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자, 그 다음부터 자료들은 보시다시피 대입 수시논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시논술 자료가 편입과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고대 논술 수시정시 합쳐서 논술이 있는 게 한 20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1998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했는데, 고대는 지금은 폐지됐죠. 그 문제를 제가 유형이라고 다 표현해놨죠. 유형을 일일이 분석을 해서 우리 편입 논술 유형과 일치하는 부분만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체계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8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테고, 요 사이에 경희대는 아직 제가 말을 안 꺼내고 있잖아요. 경희대는 연대랑 고대를 준비하면 저절로 준비된 학교입니다. 연대 고대보다 문제가 쉽고, 연대 고대가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분류형이라는 게 하나 아까 경희대 사회 1번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경희대는 요 고대 수업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최근 2019 정도 문제만 다뤄볼 겁니다. 대부분은 고려대 문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대 기출 분석, 연대는 보시다시피 아주 자료가 풍부합니다. 편입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201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9학년도 금년도까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요 사이에 살짝 한 번만 통합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2015, 2014 요때만 2년만 연대 인문사회 통합 나왔고, 그러니까 2012, 2013 요때는 인문사회 분리, 2014, 2015 요때는 다시 통합, 그 다음에 2016부터 다시 분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두 개씩 있죠. 인문사회, 그죠? 인문사회 두 개씩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8주가 부족할 정도니까, 그래서 편입은 연대는 편입 기출 주제로 문제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프 실전 논술 체계도인데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 유형에서 배웠던 기본 논제 패턴 있죠. 그 패턴을 위주로 해서 실제 문제화 시킨 겁니다. 비교, 논정, 자료에서 자의견의 가장 핵심이 이거고, 자, 고려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약편인데, 요약편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비교를 하거나 설명하거나 평가하거나 이 모든 문제 속에는 요약 연습이 들어갑니다. 요약이 들어가지 않는 시험 문제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연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심화편은 다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제가 순발력 테스트 이렇게도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실전 테스트처럼 제가 다양한 패턴으로 문제를 변형시켜가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는 것, 이게 하프 실전 논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하프 실전 논술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이 풀셋 실전 논술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풀셋 실전 논술인데, 일단은 2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강부터 8회차까지 여러분이 시험 볼 수 있는 문제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본인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접근하는데, 자, 주제별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논점별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별로 여러분이 그물을 좀 넓게 펼쳐서 마지막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물 안에 걸려들 수 있게끔 연습시키고, 더 중요한 목적은 본인이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을 갖고 시험을 쳐보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 얘기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수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00자 요약 하는데 1시간, 하루가 걸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이 풀셋 넘어가기 전까지, 실전 하프하고 풀셋 요 실전 연습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절대 시간을 통제하지 마세요. 자, 집에서 쓰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혼자 시간을 무한대로 두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괜히 시간 지어놓고 여러분이 쓰기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맞춰가지만 그 실력은 정체가 돼요. 자, 시간 연습은 언제 한다? 요 실전 논술 연습 때 한다. 하프 때 60분, 그리고 풀셋 때 120분. 그 이외에는 시간을 절대 정하지 말고 쓰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가 끝나는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연대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연대 기출 제가 정점만 편입에 쭉 모아봤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금년에는 고통과 근면, 뭐 권위 이런 게 나왔어요. 주제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여기 잘 보시면 2019학년 고통이 있죠? 2015학년도 고통 딱 들어있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2015학년도 문제였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3학년 통계적 분석 방법이 있죠. 이게 어디 갔어? 그죠? 빅데이터 2016학년도 빅데이터 있죠. 여기 통계는 빅데이터입니다. 2013학년도 빅데이터, 2016 빅데이터가 같은 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는 정말로 달달달 암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아까 제가 주의사항 말씀 많이 드렸죠. 보시면은 8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의 여러분이 방법이 소개서를 쓰고 첨삭을 한 2번, 3번은 받는 게 좋아요. 2번, 한 번은 약합니다. 왜? 수정했는 것이 제대로 수정됐는지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꼭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연대는 1월 초 1단계 통과 후 접수하지만 고대는 12월 초 접수할 때,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아주 내용도 비슷합니다. 연대는 항목이 10개입니다. 고대는 5개고 5개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 연대는 기타가 2개 있기 때문에 실제 8개인데 8개하고 5개니까 한 3개 정도가 달라요. 그거 말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면 된다. 이게 주요 항목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화면이 조금 잘려갖고 지금 이거는 연대고 밑에 고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시면은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런 항목들이 자기가 쓸 거리가 있는지. 자, 연대를 쓸 수가 있다면은 그건 고대를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연대 항목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면접은 금년부터,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전공심화가 확 줄어듭니다. 2017만 해도 전공심화가 아주 어렵게 나온 학과도 있습니다. 아주 그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게 아직도 그 나와 있는 철학과 문제. 영어로 어떤 철학 주제를 냈습니다.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 문제. 제시문을 줬어요. 그리고 그 제시문을 보고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학생이 무지 힘들었는데, 그때 철학과 2단계, 1단계 통한 학생이 2명이 있었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 그 2명이 갔다가 1명은 붙었고 1명은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복원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풀어도 어려웠을 정도였어요. 근데 2018학년도부터 그런 주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는 명시를 했습니다. 입시요강에 제출 서류 확인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진행한다. 고려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려대가 고려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됐죠. 하지만 실제는 예전에 한 10분 동안 했습니다만 이제 10분도 안 합니다. 한 5분 정도, 길면 한 7, 8분 정도. 연대는 한 7, 8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고대는 5분을 잘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확인 면접 정도인데, 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해졌죠.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면접은 나중에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소개서가 나와봐야 면접 연습이 됩니다. 그건 1단계 통과하고 나서 연습해도 충분하니까 미리부터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이런 게 나왔다. 조금 달라진 점은 고려대가 영어 면접을 했었어요. 모든 학과에서 2018학년도에. 하지만 2019 이번에는 해당 어문계열 아니면은 영어는 거의 질문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면접할 때 또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출 논제인데 2019학년도입니다. 이번에 시험 봤던 학생들 거 제가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복원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 제시문까지는 복원이 덜 됐지만 논제는 정확하게 복원됐죠. 한번 보세요. 이를 요약하시오 나오죠. 여기서 땡땡 영양 설명 적용 설명입니다. 기본 유형 아까 빨리 지나갔지만 거기에 있었던 틀 속에 있는 거죠. 요것도 이를 요약하셔. 요 문제는 2018학년도에 고대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고통에 대한 3자 비교 늘 나오는 겁니다. 아래 시험 결과 해석하고 자료 해석이죠. 도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논평은 평가입니다. 여기도 비교 나왔죠? 여기 차이점이죠? 요거 연대 인문 2번 보시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래요. 요거 무슨 문제일까요? 요거 비교입니다. 보세요. 1번은 비교죠? 2번은 공통 차이점을 서술이죠?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같은 질문. 그래서 연대 인문은 이번에 1번, 2번 공이 비교가 나왔다. 연대 사회는 1번은 비교. 예전과 같이. 그리고 여기 2번은 이제 논평, 평가형이 나왔다. 고려대는 비교 없이 평가형과 설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지만 결국 우리가 아까 기본 유형 편습 봤던 8대 유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빨리 좀 그냥 넘길게요. 과거에 나왔던 2012부터 18까지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우선 1번만 쫙 모아봤어요. 비교가 쫙 붙어 있죠. 비교가 붙어 있고 가끔 이제 비교 아닐 때가 있고. 이거는 이제 2012까지 15, 14 역순으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요거는 2번 논제. 오늘은 제가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기출 문제에 대한 것은 그냥 보여드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학생은 화면을 멈춰서 잠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2015부터 2012까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는 2018, 2019 두 개밖에 없죠. 2019는 아까 앞에서 봤고 똑같죠. 1번, 1번 논지를 요약하시오. 1번 요약. 2번은 비판, 평가형입니다. 이번에도 평가형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보이죠? 이번에 나오지 않았던 게 비교죠. 그래서 비교는 2018에 나왔고 2019에는 안 나왔지만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공부가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경희대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비판, 해결책, 설명 이런 식인데 다 여러분이 앞에 연고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얘들도 인문사회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알죠? 연대, 고대, 경희대 모두 인문사회에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연대랑 경희대는 인문사회 특징이 뚜렷하다. 하지만 고려대는 인문사회 특징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특별히 해드릴 게 없었는데 하나만 마무리할 때는 연대는 인문사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고려대도 마찬가지 인문사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없었죠. 경희대도 인문사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특징은 다른 건 없고 얘들은 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 나옵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제 도표가 안 나와요. 연대가. 그런데 영어 지문도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게 안 나왔었는데 2019 이번에는 영어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 학생들, 나는 연대 인문은 갈 거니까 영어 지문 준비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지금 현재 고대는 인문사회가 전혀 구분이 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똑같습니다. 연대랑 사회에서 도표가 나오고 영어 지문이 나와요. 그런데 얘들은 여전히 인문은 지금도 도표가 나오지 않고 지금도 영어 지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거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이번에 저랑 함께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주의할 게 조금 있었죠. 특히 연대하고 이제 고려대하고 그리고 경희대하고 출제 유형에 따라 논제 패턴 따라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만 따지자면 첫 번째 기본 유형편입니다. 두 번째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그리고 풀셋. 요거는 필수입니다. 다시 기본 유형, 고대 기출, 연대 기출, 풀셋. 요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소개서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급적 빨리 준비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당연히 효과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시고 성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위안 삼지 마시고 성적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물론 배점상은 논술이 가장 높은 배점 갖고 있죠. 잘 준비하셔서 금년에는 꼭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